2023년 3월 운봉 소식 음성 지원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규 공안서당 훈장님의 사자성어입니다. 이달 사자성어는 절차 탁마입니다. 기사 작성과 낭독을 이학규 훈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절차 탁마, 끊을 절 갈차, 쪼을 탁, 갈마자를 쓰는 절차 탁마는 끊고 갈고 쪼고 가는 것으로 뼈를 끊고 상아뿔을 갈고 옥을 쪼우고 돌을 갈아 모양과 빛을 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학문과 자기 수양을 열심히 노력하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시경 위풍 기육편에 나오는 구절로 논어 하기편과 대학 전 3장에도 보인다. 시경 위풍 기육편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저 기수의 모퉁이를 보고 저 기수 모퉁이를 보니 푸른 어린 대나무가 무성하도다. 문채 나는 군자여 뼈와 뿔을 자른 듯 다듬는 듯하며 옥과 덜을 쪼아 놓은 듯 간 듯하네. 엄밀하고 굳세며 빛나고 점잖으니 문채 나는 군자여 끝내줄 수가 없네. 여기에 군자는 위나라 무공인데 위나라 사람들이 무공의 덕을 찬미하되 그의 학문과 스스로 수양하는 덕의 다듬어짐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 마치 뼈와 뿔을 다루는 자가 칼과 도끼로 자른 뒤에 다시 줄과 대패로 다듬으며 옥과 돌을 다루는 자는 망치와 끌로 쪼갠 뒤에 다시 모래와 돌로 갈아낸 듯 한다고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어느 날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질문하길 가난하더라도 아첨하지 않으며 부자가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자. 공자는 그것도 괜찮지만은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부유하더라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자공이 말하길 시경에 자른 듯 간 듯하며 쪼은 듯 간 듯하네 하였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는 사화는 이제 시를 함께 말할 수 있겠구나. 지난 일을 말해주니 미래의 것을 아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었다. 우리 운봉 농촌의 3월 봄 풍경은 한편으로는 벼 종자를 싹 틔워 논 한쪽 다듬어서 모자리판을 만들고 파종하며 한편으로 거름 뿌려 밭갈이하고 비닐 덮어 감자 심는 등 봄의 생동감을 이용하여 일용할 양식을 준비한다. 이것이 마치 학자가 절차 탁마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절차와 과정을 밟아 결실의 완성을 추구함이 말이다. 이렇듯 절차 탁마의 정신은 비단 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다. 농업이나 상업, 공업 등 제반사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통하는 말이라 하겠다. 절차 탁마,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삼어로 고사성어로 선택함이 나름 이유가 있음을 일고해 주기 바란다. 다음은 발해봉비료 영농조합 소식입니다. 발해봉비료 박영수 대표는 2월 15일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박영수 대표를 대신하여 자녀 박선영 양이 표창장을 시상받았다.
박영수 대표는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의 추천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산업 폐기물을 산업 원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분을 자원화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외국에 수출하였기 때문이며 발해봉 가축분 퇴비는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로부터 GR 인증을 받았다. 발해봉 비료에 따르면 발해봉 가축분 퇴비 입상은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한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2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에 선정되었다. 삼성, LG 등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대회는 2010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대전으로 그 권위가 매우 높다고 한다. 2022 친환경 제품 대전은 전국에 200여 명의 소비자 평가단이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질의응답을 갖고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동아리 탐방으로 두드림에 관한 소식입니다. 두드림, 너의 꿈을 펼쳐라. 아줌마들도 꿈이 있으니까. 두드림은 2015년 3월 시작하였고 남원교육문화센터 운봉도서관에서 8년간 공들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난타. 구성원들은 운봉읍 주민으로 10명 내외가 활동 중이고 매주 화요일 운봉 농협 2층 문화센터에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난타를 수강하고 있으며 발표회와 위로 공연도 하고 있다. 난타라는 말은 본시 정신없이 두들기다는 뜻으로 예전에는 폭력적 단어로 사용되었으나 배우이자 공연 기획자인 송승환 씨가 1997년 10월 포암 아트홀에서 난타를 초연한 이래 공연 예술 고유명사로 새로이 자리 잡았고 우리의 전통 문화가 되었다. 난타는 전용 극장에서 정기 공연을 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누적 관람객 수는 1,450만 명을 돌파했다. 두드림의 수북은 북천마을 황은영 씨가 맡고 있다. 수북이라 함은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말하는데 농악의 상쇄, 격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 싶다. 꽤 오랜 세월 무언가를 두들긴 단체이다 보니 퀄리티가 남다를 듯 싶다. 발표회 영상을 봐도 절도와 박자 구성이 남다르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빨래터에서 빨랫감을 방망이로 두들기며 화를 푸셨는데 난타를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혹 본 기사를 보시고 난타를 배우고 싶으신 독자분께서는 매년 초 남원교육문화센터 운봉분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 유튜브에서 두드림을 검색하시면 두드림의 발표 영상을 보실 수 있다. 다음은 운봉청년회 소식입니다. 운봉청년회는 지난 2월 11일 오에브데이 호텔에서 27대 회장에 이경호 씨를, 부회장에 유성훈 씨를 선임하였다. 1997년 28명이 운봉사랑회로 발족, 2020년 운봉청년회로 그 명칭을 변경했다. 운봉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독거노인 보일러 교체, 방충망 설치, 연탄 지원, 설임정 추문탑 제초 작업, 가정리 저수지 환경정화운동, 발해봉 철쭉제 행사 지원, 무연고묘 벌초 사업, 은민의 날 행사 지원, 운봉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선물 전달 사업, 2010 월드컵 거리 응원 주최, 독거노인 사랑의 연탄 배달 사업 등을 펼쳤으며 초, 중등 학생 입학선물 전달과 독거노인 난방비와 생필품 지원은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 운봉청년회 이경호 회장은 계속 사업인 연탄 봉사와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선물, 전달 사업은 물론 둘레길, 쓰레기 정비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아름다운 벚꽃길에 쓰레기가 날리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될 듯 싶다. 한때는 운봉의 젊은 일꾼이었고 이제는 운봉의 듬직한 들보가 되어 있는 운봉청년회가 운봉의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갈 동량과 단체이길 바란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 코너입니다.
기사 작성은 김대현 식자재 전문가님께서 해주시고 낭독은 홍금주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민들레. 민들레는 어디서나 매우 흔하게 보는 단연생 풀이다. 민들레 홀시되어 라는 노래의 풀이고 시인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에 나오는 그 풀이고 토끼가 잘 먹는다고 토끼풀이라고 했고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옛날 노래에 나오는 노랫말의 그 민들레가 이 풀이고 아이가 꽃봉오리를 후 하고 불면 수많은 꽃씨가 둥둥 떠다니는 장면의 그 꽃씨가 이 꽃이다. 민들레 홀씨는 솜털 같은 씨앗들이 나오는데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너 멀리 퍼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민들레는 토종인 민들레와 외래종 민들레가 있다. 토종 민들레는 충매화로 적절한 매개체가 없으면 씨를 맺기 어려운 데다 환경에도 취약하지만 서양 민들레의 번식력은 매우 왕성하고 오염에도 강하기 때문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길가엔 흰 민들레는 대부분이 귀화식물 민들레다. 도시 아스팔트 도로에 서양 민들레가 잘 보이는 것은 서양 민들레만이 pH가 높은 아스팔트 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고 토종 민들레들은 pH가 좀 더 낮은 중성 토양에서 사는 등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그만 교회로 나가도 토종 민들레를 찾아볼 수가 있다. 농약 살포가 잦은 과수원 근처에서도 토종 민들레가 많은데 토종이 농약에 더 강하기 때문이다. 토종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가 교접되어 혼종 민들레도 있다. 꽃이 하얀 민들레는 토종이다. 그러나 흰 민들레만 토종 민들레라고 말하면 안 된다. 정확히 구분하려면 꽃받침이 꽃을 감싸는 것은 토종 민들레이고 바나나 껍질처럼 뒤로 적셔져 있으면 서양 민들레다. 토종 민들레 뿌리는 한약재이기도 한데 한의학에서는 포고형이라고 하며 소화제, 해열제로 쓰인다. 약용 외에도 오래전부터 민들레차로 끓여 마셨고 유럽에서는 뿌리를 볶아 가루로 만들어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초를 묻혀서 나물로 해 먹거나 길게 자란 잎을 쌈채소로 쓰기도 한다. 쌉싸름한 맛이 고기랑 같이 먹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천으로 널린 민들레 잎도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자주 사용하던 식물이다. 하지만 매연과 중금성 범벅일까 혹 걱정되어 민들레를 먹기 겁는다면 도로변이나 길거리, 공장 주변 같은 비위생적인 곳에선 뜯지 말자. 요즘은 밭에서 민들레만 재배해 팔기도 하니까 관심이 있으면 그쪽을 알아보자. 생명력이 질긴 야생초라 재배하기는 쉽다. 하지만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시금치처럼 많이 소비되는 채소보다는 비싸다. 당연하지만 김치로 만들기도 하는데 입맛을 돋우는 쓴맛이 꼬들빼기 김치와 유사하다. 민들레, 즉 포공령은 전초를 말려서 약재로 쓰며 술을 담기도 한다. 꽃이 피거나 씨가 날릴 때쯤엔 약효가 떨어져 쓰이지 않는다. 모든 식물에 항암 효과가 있는 셈이고 유장병, 간, 기능 개선 등이 있다고 한다. 줄기를 자르면 하얀 재맥이 나오기에 골문 상처, 종기 등에 쓰였다. 자르면 흰 즙이 나오는 상추와 쌈채소와 마찬가지로 민들레, 엉겅퀴 등도 무리해서 먹을 것까지는 없지만 불면증과 소화기를 편하게 하는데 약간 효과가 있다. 토종 민들레는 양성화지만 반드시 타화 수분을 받아야 씨앗을 맺는다. 하지만 서양 민들레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양성화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자기 수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번식력 차이가 크다. 유전자 풀도 광범위하여 환경오염에도 저항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점차 서양 민들레가 우점종을 차지하여 지금은 토종 민들레 보기가 어렵다. 게다가 토종 민들레가 약이 된다는 소문 때문에 멸종된 유기에 처한 원인이기도 하다. 서양 민들레는 자가 수분도 하고 다른 꽃과 곤충을 매개로 수분하기도 하지만 토종 민들레는 같은 종끼리만 수분하여 씨앗을 맺는다. 간혹 꽃대를 주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꽃대는 꽃대일 뿐이다. 줄기가 거의 없이 바닥에 잎사귀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기는 지지대처럼 땅에 강하게 박혀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다. 안진뱅이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 키가 상당히 크다.
가끔 꽃대에도 잎사귀가 돋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운봉향교 석전대제 소식입니다. 운봉향교는 지난 2월 28일 화요일 서영복전교와 양재호 운봉읍장 및 유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봉향교 대성전에서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하였다. 서영복 씨는 전인 윤중희 전교를 이어 전교에 선임되었다. 운봉향교 전교는 성균관 유도회 운봉향교 지부장을 역임 후 맡게 되는 자리로 이번 차수 지부장은 오복록 씨가 맡게 되어 다음 차수 전교 후보가 되었다. 새로이 전교를 맡게 된 서영복 씨는 전례에 따라 초원관이 되어 석전대제를 봉행하였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인과 선현들의 학덕을 기리는 제례의식으로 개경에 국자감을 세우고 문선왕묘를 세워 석전제를 행한 데에서 시작하였다. 운봉향교 석전대제는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개최되며 헌관, 재관, 일반 유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2회 거행된다. 이날 행사는 서영복 씨가 초원관을, 소태수 씨가 아헌관을, 오복록 씨가 종원관을, 오형록, 장봉환 씨가 분원관을, 소대권 씨가 대축을 이학규 씨가 집례를 하여 제집사 각자 소인 위치에 자리하여 봉행하였다. 그동안 운봉향교에서는 석전대제를 비롯한 기로연행사, 충효교실 등 전통 문화 행사를 주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과 유교문화를 널리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서영복 운봉향교 전교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이니 예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옛 성현의 훌륭한 미덕이 후대에 전해지도록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대훈 마을 탐방 기자님이 작성한 방연마을 기사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막 지났다. 경칩의 한자를 그대로 풀면 겨울잠을 놀라게 한다. 라는 의미이다. 즉, 겨울잠에 들어있는 개구리를 포근한 날씨가 놀라게 하여 깨운다는 말이다. 이때부터 아련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고 초목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벌레들도 땅속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저기 비닐하우스 속에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상추 등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농협뼈 육묘장에서는 씨앗 고르는 작업을 이미 끝내고 싹 틔우기 작업 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운봉도 분명 이미 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3호로는 방연마을을 소개하고자 한다. 방연마을 명칭은 방을 붙인 고개라는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일명 방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방자는 방붙일 방이라는 한자로 쉽게 설명하자면 조선시대 행정에 관한 내용이나 과거시험 급제자 명단을 게시판에 붙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예고계에 관청에서 알릴 내용이나 과거시험 합격자 명부를 게시한 연유로 방고개 또는 방연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진주, 산청, 함양 사람들이 상거래, 과거시험 등의 이유로 한양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방고개를 지나 남원을 거쳐갔다. 그때 바로 방고개는 교통의 중심이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넘나드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운봉현과 건문 병마사가 있는 아영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으로 자연스럽게 과거시험 합격 여부를 알고 싶어 방을 기다린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 과거시험 결과 등 방을 붙이던 곳으로 고개 북쪽 아래 방고대가 지금도 남아있다. 사람의 왕래가 잦고 온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주막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방연마을은 동쪽으로 대방정 이곡해 영석치를 지나 황산으로 이어지고 서북쪽으로는 마을 뒷설, 한미산성에서 시작하여 가산 뒤쪽으로 높은 능선이 이어지면서 마을을 감싸 안아주고 있다. 산간마을답게 비교적 높은 위치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고려말에서 조선 중기에 걸쳐 성주이씨와 한명옥씨가 처음으로 마을을 일구어 정착하게 되고 그 후로 파평윤씨, 밀양박씨, 반남박씨, 김해김씨, 경주배씨 등 다양한 성씨들이 살고 있다. 방연마을 회관 가기 전 좌측에 있는 방연마을 센터를 소개한다. 이 센터는 사각형의 공동마을셈으로 깊이 131cm, 수위는 110cm, 가로 180cm, 세로 151cm, 수온은 16도씨이며 물색이 맑고 투명한 숯물이다.
샘터가 지면보다 아래에 있어 석축으로 샘 주변을 쌓고 지붕을 씌웠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빨래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샘터 옆에는 도력 일기가 있다. 나는 이 방연마을 샘터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거 방고개를 지나다니던 많은 사람이 이 샘터에서 목을 축였을 것이고 특히 과거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또는 합격 여부를 알기 위해 방을 기다리던 선비들이 맑고 투명한 샘물을 마시면서 합격을 기원하거나 초조한 마음을 달랬을 것이다. 앞으로 방연마을 샘터가 아니라 과거 급제센터라 불러도 하나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방연마을에는 노것으로 소나무 한 그루와 서원나무 두 그루가 있다. 마을 입구 방연정 옆에 있는 소나무는 수령 약 500년으로 추정되는데 수원은 약 14m, 흉고둘레 2.8m, 밑동둘레 4.75m, 수간폭은 21.6m이다. 두 그루의 소나무가 금부 아래에서 붙어 자란 과처럼 보이는데 한 그루이며 금부가 우람하다. 남쪽으로 한 줄기가 누워 자랐고 한 갈래는 위로 자라 이 소나무는 방연정과 어울려 소나무의 기상을 느낄 수가 있다. 수령 약 500년으로 추정되고 소나무에서 선비의 기상이 느껴지니 특별한 의미를 붙여 과거 급제 장원송이라 명명하니 천년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3년 3월 11일 남원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마을 앞들에는 두 그루의 서원나무가 마치 부부처럼 나란히 심겨 있다. 수령 약 200년으로 추정되고 수고는 약 16m, 흉고 둘레 3.62m, 두 그루의 전체 수간폭은 26m이다. 우측 서원나무는 안에 서원나무로 금부가 발달하였으며 지상 약 1.4m, 높이에서 줄기가 크게 5갈래로 나뉘어 자랐다. 가지가 많고 수간폭이 커서 풍만하게 보인다. 좌측 서원나무는 남편 서원나무로 지상 약 1.7m 높이에서 줄기가 크게 2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수세가 좁고 수영이 고추선 형태로 자랐다. 이 서원나무는 마을 앞들에 위치하고 있어 농사철이면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부부 서원나무로 명명하니 잘 관리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영석치 바위의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영석치는 황산의 북쪽 줄기로 양지촌에서 이놀면 사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그 고개에 하얗고 큰 바위 2개가 떡버티고 서 있다. 울도치, 옷도치로 부르기도 한다. 고검 영석치는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고려 우왕 6년 황산대첩 시 이곳에 돌무더기를 쌓아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외적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외적이 이곳 방어 진지에 오기도 전에 이성계 장군에게 전멸되어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회를 놓친 돌무더기의 돌과 바위들이 아쉬움에 울었다 하여 울도치라 불렀다는 전설이 있다. 지난 3월 4일 취재차 마을을 방문하였는데 윤정철 이장님과 이용한 사장을 만났다. 비교적 따뜻한 봄 날씨에 감자심을 밭에 퇴비를 내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 명농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이 마을에는 총 24세대 남자 19명, 여자 18명이 생활하고 있다. 운봉의 여타 마을과 비교하면 소규모에 속한다. 방연마을 아래에는 양지촌이라 하는 마을이 있는데 1년 내내 햇빛이 든다 하여 이름 지어졌고 현재 2세대가 살고 있다. 방연마을에는 1999년 7월 준공된 마을회관 입구의 방연정, 과거 급제 산 위쪽에 이름 없는 정저 등이 있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1994년도에 방성교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쌀성묘에 한명호씨의 화포즈 제각이, 명석제가는 길목에 파평윤씨 제각이 있다. 2020년 12월 양지촌 위쪽에 준공된 양촌제는 운봉 북부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기대된다. 2007년 10월 완공된 국악의 성지는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로 국악 선인들의 맥을 이어가는 장소로 가사리에 위치하고 있다. 국악 전시체험관, 독공실, 야외 공연장, 국악인 묘역, 사당 등이 있다. 인근의 판소리 중시조인 가왕송흥로, 박초월 명창의 생가도 있다. 방연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밭농사나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파프리카, 상추 농가가 각 한 농가, 오미자 농가가 2농가, 다산종돈, 돼지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마을 주민 간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면서 오순도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방연마을은 역사 문화와 자연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마을이다.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고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여 오고 있다. 한미산성, 방고대, 과거 극제샘, 과거 극제장원성, 부부서어나무, 마을동산소나무, 명석지 바위의 울음소리 이야기, 국악의 성지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말이 있다. 이를 하나하나 연결하여 아름다운 문화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해본다. 다음은 재경 운봉장학회 소식입니다. 운봉장학재단은 올해 2월 18일 장학생 선발 심사를 거쳐 19명의 응모 학생 중 대학생 9명, 중학교 졸업생 1명을 선발하여 대학생은 각 100만 원, 중학생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운봉장학회는 지난 1995년 재경 운봉양후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초대 이사장인 하창용 씨가 1억 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하여 출범, 그 기금을 종잣돈으로 재경향후회 회원과 운봉지역사회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현재 5억여 원의 자산을 운용해 28회 동안 406명에게 금 3억 5,8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운봉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기준은 부모가 운봉 출신 또는 본인이 5년 이상 운봉에서 성장한 학생으로 전문대 이상의 대학생 또는 운봉업 관내, 중고교 입학생, 재학생, 고향의 영예를 선양한 학생 등이다. 내년도에 장학금을 신청코자 하는 지역 주민은 매년 1월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니 운봉업 사무소 운봉소식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 다음은 알리는 말씀입니다. 강영구 지역 소식 담당자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 안내 홍보 협조 정인희 620-3817번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 공자 중 TV 수신료 면제 가구 지원 내용 사회 취약계층의 디지털 방송 시청권 향상을 위한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 무상 설치 지원 신청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전화적 수곡번 없이 124번 2023년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기만별 620-3809번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2월 1일에서 4월 28일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비대면 신청 2월 1일에서 2일 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신청 대상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치 등록장 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방문 신청 3월 2일에서 4일 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대상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참고사항 본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됨 농기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조동성 620-5501번 감면기간 당초 2022년 12월 31일 변경 2023년 6월 30일까지 감면율 50% 대상 기종 소형 트랙터 등 103종 1158대 신청 방문 농업기술센터 농기기 임대사업소 사전 신청 전화 또는 방문 문의처 200사업소 620-8092번 금지사업소 620-5560번 3회사업소 620-5550번 인월사업소 620-5559번 친환경 미생물 무상 공급 안내 조동성 620-5501번 공급시기 공급장소 2023년 1월부터 인월 농기기 임대사업소 공급방법 무상 바다가 실통은 농가 본인 준비 처음 수령할 경우 경영체 등록 확인서 축산허가증 농지대장 중 한 가지 제출 미생물 종류 유용인 미생물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 클로렐라 등 미생물 활성수 비엠수
예약제 운영 전주 월요일까지 신청을 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공급. 신청 방법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사전 신청 후 직접 수령. 전화번호 620-8073번. 끝으로 재경 향후회 종회 공지 소식입니다. 재경 향후회 오동근 사무국장님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재경 향후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따스한 햇살과 푸릇한 봄 내음이 두둥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주말 오후 차락입니다. 향후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아래 말씀은 정기총회 관련 사항입니다. 1. 재경운봉향후회 제20대 회장으로 김선 152회님이 추대됨을 알립니다. 2. 정기총회 결정 내용 2023년 4월 2일 16시 설릉역 샹젤리제 센터 컨벤션홀 현 최진서 회장님께서 17년 3월 취임하셔서 19년 3월 총회 시 연임 후 코로나로 23년 현재까지 6년을 수행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향후님,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정기 총회 행사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반갑게 안부와 정담 나누시고 뜻깊은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른 분들께도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원 일동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온봉에서 40여 명 참석 예정임. 신임 회장님과 협의해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향후님, 건강한 인생, 즐거운 삶, 행복한 여정을 응원해 드립니다. 다음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재경운봉향후회 배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동근 사무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10-3344-2504번. 지금까지 운봉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BS 운봉 소식이었습니다.